의외로 가장 만족하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거나 또 제일 단단한 재료를 쓴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많이 심을수록 또 금속을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재료와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 답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할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레고처럼 이제 몇 개의 치아를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티타늄 바가 들어간 한 피스 방식. 그다음 세 번째는 티타늄 바 없이 통 지르코니아로만 이루어진 한 피스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형 방식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보통 통상적으로 앞니 그리고 양쪽 어금니 해서 이 세 피스로 분할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가시게 돼요. 보통 단계적으로 조금씩 치아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한 피스로 들어가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6개에서 한 8개 정도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통으로 마치 통나무를 하나로 깎아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형은 보통 임플란트를 8개에서 10개 정도 심고 보철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제작을 합니다. 조각별로 나누기 때문에 각 부분을 비교적 맞추기 쉽고 치아가 한 번에 모두 나빠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상태가 나빠져 단계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임플란트는 사실 최소의 개수만으로도 사실 버틸 수 있고요. 외국에서는 오론포라고 해서 4개 임플란트로도 전체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김치나 깍두기 이런 것들 좀 질긴 거 끊어 드시는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평상적으로 한 6개의 임플란트가 추천이 되고요. 이것보다 더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로 더 힘을 잘 받는 임플란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플란트가 많아질수록 이 보철의 정밀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 기공 과정 그리고 환자분께서 내원하시는 횟수 이런 것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다 당연히 환자분께서 내시는 비용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맞아요. 이 건물에 철근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금속 받침대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 보철의 강도를 보강할 수 있죠. 그래서 티타늄 바가 꼭 필요한 분은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치아가 빠진 지 오래돼서 잇몸뼈가 많이 줄어든 경우, 보철을 크고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르코니아만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크기라면 금속 받침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를 심하게 가시거나 자는 동안 이를 꽉 무시는 분들, 이 보철물에 강한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티타늄 바가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가 없는 이 뒤쪽으로 보철을 길게 이어야 하는 경우, 기둥이 없이 떠있는 부분이 길어질수록 이 지렛대처럼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금속 보강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티타늄 바를 썼을 때 문제점이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티타늄 바가 결국에 그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속의 두께만큼 지르코니아는 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지르코니아의 파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결국 금속과 이 지르코니아를 접착을 해야 되는데 이 접착이 되는 이 공간 때문에 접착제가 녹아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오염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티타늄 바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꼭 이 티타늄 바를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꼭 티타늄 바를 써주시는 것이 좋죠. 최근에 이제 티타늄 바를 꼭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첫 번째로는 잇몸뼈가 너무 얇아서 이 지르코니아 자체가 통으로 너무 두껍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이 지르코니아가 너무 두꺼워지면 이 깨지는 힘에 좀 더 취약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속으로 보강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환자는 이제 이갈이가 있으시거나 이를 꽉 무시는 이런
강한 교합력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르코니아가 버티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속 티타늄 바를 넣어서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신경관이나 뼈가 부족해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앞쪽에다가 임플란트를 몰아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철물이 날개 형태로 뒤쪽으로 연장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장이 된 부분이 금속 보강이 없이 그냥 지르코니아로만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응력을 못 받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금속 구조물을 덧대서 제작을 해주면 환자분께서 좀 더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겠죠. 네, 제가 가장 1순위로 먼저 선호하는 방법은 통지르코니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통지르코니아는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지르코니아 보철은 여러 장기 연구에서 높은 생존율과 성공률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저도 약 300케이스 넘는 케이스를 진행을 했는데 파절 사례는 매우 드물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티타늄 바가 꼭 필요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저는 통지르코니아를 먼저 고려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위생과 잇몸 건강인데요. 통지르코니아는 한 덩어리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이어붙인 그런 이음새 같은 게 없어요. 접착 부위와 틈이 없기 때문에 세균이나 오염물의 머물 공간을 줄이고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면 때가 잘 끼지 않아서 관리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10년, 20년 사용을 하시려면 강도뿐 아니라 오랫동안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닙니다. 강도가 높은 지르코니아는 좀 색이 불투명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반면 색이 엄청 자연스러운 재료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라치처럼 큰 보철에서는 강도와 신미성을 함께 고려를 해서 적합한 종류의 지르코니아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르코니아를 사용했느냐가 아니에요. 보철물이 여러 임플란트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느냐가 이 파절을 좌우하는 핵심이거든요. 임플란트 6, 7개의 위치와 이 보철물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은 채 나사를 억지로 조이게 되면 보철물 안에 보이지 않는 응력, 힘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안 맞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다니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한 피스의 방식의 재료는 이름만큼 이 제작의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만 같은 재료를 썼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씹는 힘, 또 뼈의 상태, 또 보철의 설계와 제작 정밀도가 이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티타늄 바 위에 지르코니아를 붙인 방식은 기존 금속 받침대를 다시 사용하려고 상부 재료를 제거하고 다시 붙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제작할 때 정밀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저희 치과처럼 디지털 방식으로 이것을 제작을 하면 환자분의 치아의 모양, 또 보철 데이터를 이 원내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보철물이 혹시나 깨졌다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미리 제작을 해놓고 환자분이 오셨을 때 보철물만 간단히 교체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말 편하겠죠. 네, 이 프라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보철을 제작하는 정밀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파절이 되는 이유들은 이 지르코니아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다가 이제 스크류로 쪼아서 보철물을 결합하는 방식인데 정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류를 쪼우게 되면 분명히 보철물 어딘가에 응력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 파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디지털로 작업을 하지만 이렇게 석고지그를 만들어서 실제로 환자 입에 넣기 전에 잘 맞는지 체크를 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이 보철물을 만들 때 외부의 기공소로 보내서 이 보철물들을 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밀해야 되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왔다 갔다 맞추는 이런 작업들은 잘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내에서 이런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면 스캐너를 통해서
환자분들 얼굴과 또 턱관절과 조화로운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캔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 디자인, 제작, 체크까지 모두 원내에서 저와 저희 선생님들끼리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자분들께 오래 쓰실 수 있는 보철물을 껴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풀아치 임플란트는 무조건 임플란트를 많이 심거나 금속을 넣는다고 해서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이 분할형과 또 한피스, 또 티타늄과 지르코니아는 각각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정밀하게 만든 한피스가 비용과 관리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또 이 정확한 방법은 환자분의 뼈의 상태, 또 식사하시는 습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한 뒤 결정을 해야 해요. 본인이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만 같은 분류라도 또 입안의 상태와 씹는 습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정밀하게 진단을 받은 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교한 세 가지 방식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이제 비용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왜 그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